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긴 하지만 새로 입학한 친구들, 새 학년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학교 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노란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학교 내외,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난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대상이 학생이어야지 학교 폭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밖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은 학교 폭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그다음에 또 민사상의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 폭력의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체적 폭력은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뭐 감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 뭐 상해, 폭행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또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여러분들 표현으론 끌고 가는 행위, 약취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이란 폭력 유형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요새 SNS나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폭력의 유형으로 설문도 되고 있고 실태조사 때도 이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물론 내용이 진실이어도 이 사실은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특히 뭐 여러분들 외모적인 좀 외모적으로 놀리는 경우나 뭐 병 XX, 뭐 바보 등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또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모욕이라는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금품 갈취 및 강요입니다. 속칭 여러분들이 삥 뜯는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물건을 빼앗는 걸 말하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흔히 예전에 여러분 표현들을 했었는데 뭐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따돌림입니다.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이것도 따돌림이 될 수 있네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고 빈정거리고 면박을 주고
단체로 골탕 먹이기를 하는 등을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폭력입니다.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성적 모멸감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체적 접촉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모두를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톡 등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위협, 조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으로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저장, 유포한 것을 통한 협박, 그러니까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불법 촬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불법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또는 그 유포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지금 선생님도 처음에 강의할 때 얼굴이 나왔었는데, 선생님 사진을 이상한 사진과 합성을 해서 유포를 시킨다든지, 네,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학교 폭력 유행으로 봤을 때는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공장소에서 불법 도처로 게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온라인 상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성적 촬영물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포하는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뭐 성적 영상을 촬영했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를 하면 안 되겠죠. 최근 나온 내용인데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N번방에 대한 내용도 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인데요.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내에 성적 괴롭힘, 단톡 오픈 채팅방이나 단톡에 초대를 해서 성희롱을 한다든지 성적인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그 명예훼손성의 사진을 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유포 협박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그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실제로 촬영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 불법적인 그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해서 2차, 3차 재유포를 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인 영상과 또는 사진과 합성 후에 어떤
게시물을 만들고 유포시키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메일상에서 이런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이나 문상 등의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또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채팅하자든지 만나자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어떤 사이트나 그 메일이나 들어가서 그 사진 및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면서 협박을 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보호자 또는 선생님에게 꼭 신고를 해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보지도 않고 유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신체나 어떤 모습, 행위하는 모습들을 절대 촬영하지 말고 만약에 촬영된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려받거나 의도치 않게 받았을 때는 그걸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PC상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URL은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이버상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알죠?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또는 실수로 그 뭐 영상물이든지 사진이든지 보거나 그 다운을 받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목격을 했다면 목격자가 되겠죠. 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거나 속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방관 내 또 동일한 그 가해 한 학생으로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꼭 신고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나 보복 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해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또 경찰관님들이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학교 폭력 그 신고 전화번호가 있죠. 127. 그리고 아마 해당 학교마다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을 거예요. SPO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핸드폰 번호도 아마 그 게시판이나 어디 붙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1388번으로 전화를 하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교 폭력의 정의와 또 유형,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온라인 계약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학교에 나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개학하는 날 행복하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